라그나르가 크림슨을 방해하며 스타리아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 크림슨은 비웃으며 라그나르에게 머리가 잘리면 사람은 죽는다고 상기시켜. 라그나르는 전투가 끝날 때 공주와 자신이 아우라를 통해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고 주장해. 달에 있어도 그 연결을 여전히 느낀다고 해. 그는 볼티가무이가 그녀의 머리를 잘랐을 때 다시 제자리에 놓았고 그녀의 머리가 마치 가면처럼 목에 붙었다고 주장해. 라그나르는 왜 볼티가무이가 그저 그녀의 머리만 가져가서 자신을 조롱하지 않고 공주의 몸을 훔쳤는지 의문을 제기해. 라그나르의 음모론을 믿지 않는 크림슨은 그에게 헛된 생각을 그만두라고 해. 하지만 라그나르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자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발견에 대해 부대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후회해. 라그나르는 목소리에 공격성을 담아 크림슨에게 죽지 않은 공주를 구하는 데 도와달라고 해. 크림슨은 그에게 볼티가무이를 이기기엔 멀었다고 상기시키며 볼티가무이와 위선적인 시간 조작 여왕과 함께 적들이 이길 확률이 엄청나다고 말해. 라그나르는 더 나아가려 하지만 크림슨은 준비 없이 그들과 싸우는 것에 이득이 없다고 말해. 라그나르는 크림슨에게 공주가 적들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크림슨은 계약을 상기시키며 라그나르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 라그나르는 크림슨에게 자신은 죽을 수 없다고 말하고 크림슨은 그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다행일 뿐이며 다음 전투에서 그의 운이 닿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변 사람들이 죽는 불행이 저주가 아니라 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라그나르는 씁쓸하게 웃어. 그는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해. 라그나르는 갑자기 자신의 전투 의지가 죽음과 주변 사람들을 구하려는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 라그나르는 크림슨에게 더 이상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를 은신처에서 내보내라고 해. 스피커를 통해 골렘이 라그나르에게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투에 생존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은지 묻고 있어. 라그나르는 웃으며 만약 그들이 지면 그들의 죽음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크림슨은 자신의 힘이 미약한 평범한 사람을 모집한 자신을 비난하며 완전히 제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 그는 문을 열고 라그나르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라그나르는 문을 잡고 크림슨은 그의 체내에 있는 독을 활성화해. 그는 라그나르의 의식 없는 몸을 향해 걸어가고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부수고 재활용할 시간이라고 결심해. 크림슨이 라그나르의 시신에 대한 실험에 대해 즐거워하는 동안 라그나르는 발을 디디고 일어나고 크림슨은 미쳐버려. 그는 왜 독이 라그나르에게 효과가 없는지 추적하려 하지만 라그나르는 그를 시야에서 튕겨내. 키메라가 그를 공격하려는 할 때 라그나르는 그녀를 바닥에 내리치고 그들의 미래 만남에 대한 비전을 언급해. 그리고 그는 크림슨의 존재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것을 느껴. 라그나르는 크림슨이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왜 심장이 없는지 질문해. 그는 뒤에서 공격하려는 키메라를 던지고 크림슨에게 다가가 질문을 해. 그는 살아남은 부대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로 그를 움직였다고 지적해. 크림슨은 사실과 논리만 신경 쓰잖아. 라그나르가 크림슨에게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드래곤 혈통을 파괴할 건지 묻자. 크림슨은 끈질기게 공격하는 키메라를 막고 그를 소굴에서 쫓아내. 라그나르가 떠나갈 때 크림슨은 자신의 몸을 쏘고 젊어지며 잠깐 낮잠을 자겠다고 해. 라그나르는 교회 근처에 도착하고 군대가 모여있는 걸 봐. 크림슨은 그의 의수는 공주님의 아우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공주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해. 라그나르는 즉시 팀을 이루어 공주를 구출하자고 동의해. 모닥불 옆에서 볼타카무이는 팔이 없는 공주에게 의식을 잃은 척 그만하라고 해. 스타리아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포로의 힘을 감탄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물어봐. 볼타카무이는 그녀의 머리를 어깨에 즉시 고정시켜서 그녀의 생명을 지켰다고 설명해. 그는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잡고 목신경에 박힌 독에 그녀의 주의를 돌려. 그는 그녀의 부대가 그녀를 찾으려고 하거나 그녀가 탈출하려고 하면 독이 활성화되어 죽게 될 거라고 설명해. 볼타카무이는 여왕이 그녀를 드래곤 혈통에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웃고 스타리아는 그가 처음부터 싸움을 지켜봤는지 물어봐. 그는 지켜보게 됐고 그 쇼를 즐겼어. 볼타카무이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 그는 회복하고 라그나르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해. 그는 그녀를 살려둔 유일한 이유가 라그나르와의 리매치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볼타카무이는 공주에게
라그나르가 그를 상대로 사용할 검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해. 교회에서 울티마디아는 드래곤 왕에게 기도하며 인간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해. 인간의 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먹인 노인이 등장해. 조라가 수도의 여러 위치에서 텔레포트 서클을 발견했다고 보고해. 울티마디아는 졸에 대해 묻고 노인은 조라가 정신을 되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줘. 수도의 족쇄 속에서 조라는 아침 햇살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아. 노인은 네브림에게 갑자기 사라진 태양에 대해 물어봐. 네브림은 태양의 사라짐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알려주고 옛 군주 공간으로 수도의 끝없는 밤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 네브림은 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노인은 즉시 그의 엄청난 힘을 칭찬해. 노인은 네브림에게 그의 조기 출발에 대해 알리고 네브림은 몇 방울의 눈물을 흘려. 다른 방에서 울타카무이는 자신의 출생 후 어머니가 번개에 맞았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 회상해. 그는 자신의 살육이 느꼈던 스릴이 라그나르와 싸우는 기대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회상해. 스타리아가 라그나르의 검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동안 후와 그의 팀은 텔레포트 서클의 마지막 손질을 마쳐 후가 마법 원을 작동할 마법이 없다고 불평하자 아이크는 솔라란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롤라는 그들이 라그나르 후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요르카의 혈액 샘플을 줄 조건으로 도와주겠다고 동의해. 카롤라는 그들이 자살 임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라그나르는 차갑게 그럴 거라고 주장해. 문 뒤편에서 키메라의 꼬리가 크림슨의 방을 살펴보러 슬쩍 들어가. 크림슨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에 대해 그에게 강의를 하려는 라그나르를 저주하지만 꼬리는 그의 불평을 무시하고 보르헤스를 상기시켜. 크림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남자. 마지막 고대 날개 군주가 되기 위해 크림슨은 위성에서 이미지를 보여줄 화면을 명령해. 그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고 크림슨은 갑자기 군인들이 시간을 조작할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궁금해져. 크림슨은 다시 의욕을 되찾아. 그는 자신의 하인들에게 전투 모드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후 라그나르와 군대를 미끼로 울티마디아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해. 새벽에 8명의 살아남은 군대가 모여 전투 계획을 논의해 아이크가 계획을 발표해. 나자리나는 군대를 수도로 이끌도록 임명돼. 아이크는 죽은 시민들의 정맥에서 피를 흡수하기 위해 거대한 나무가 심어졌다고 밝혀. 나자리나는 궁전구역 한 곳에서 실버바인의 급증이 느껴졌다고 덧붙이며 그곳에 공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아이크는 날개군주도 그 지역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임무는 날개군주를 죽이는 거라고 계속해. 아이크는 텔레포트 서클에서 나자리나와 나눈 대화를 회상해. 나자리나는 그녀가 적의 철통 보안을 뚫을 수 있었지만 적들이 도시에서 마법원이 나타나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것인지 의심한다고 경고해. 아이크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이 적의 함정에 빠질지 말지를 결정해. 그들은 공주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해. 카롤라는 4마리의 우수한 생존 드래곤이 있지만 모두를 처치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해. 그녀는 군주가 죽으면 우수한 드래곤들도 똑같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여 라그나르는 볼타카무이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날개군주를 처치할 거야. 아이크는 카롤라에게 시간 마법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묻고 카롤라는 있다고 확신하며 다른 시민들을 구하겠다고 약속해. 크리스는 마지막 싸움에서 쌍둥이를 잃은 헤셀라에게 싸움에서 물러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헤셀라는 그레이아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고집해. 아이크는 그들이 수도에서 해가 뜰 때 2시간 후에 움직일 것이라고 발표해. 노인은 라그나르와 개인적인 대화를 원해. 그는 라그나르에게 변을 보고 나서 어떻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라그나르는 말을 더듬어. 노인은 라그나르에게 결투를 제안하고 라그나르는 수락해. 2번의 검격으로 라그나는 노인을 쓰러뜨리고 그의 발전을 칭찬해. 노인이 라그나가 자신의 힘에 적응한 능력을 칭찬하자 라그나는 미쳐버리고 자신의 힘이 주어진 것이라고 밝혀. 노인이 슬라임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라그나는 여전히 숲에서 이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해. 노인은 라그나가 테라가 폭발한 후 슬라임에게 자신과 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슬라임의 소나기를 벗어나 라그나를 따라갔다고 밝혀. 그는 라그나가 불길을 가르며 지나갈 때 남겨진 불의 잔재를 자르며 그를 따라했다고 덧붙여. 노인은 라그나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 힘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주길 부탁해. 노인은 라그나의 힘의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는 소망을 인정해. 잠시 후 라그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자신만큼 강해지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언급해.
약속한 시간에 라그나와 군대는 수도 방문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 합의에 따라 교회는 원을 강화하고 군대에 3분간의 시간 조작의 은혜를 부여해. 강화 과정에서 솔라란의 멤버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해. 죽음의 문턱에서 카롤라는 군대에게 솔라란의 멤버들이 드래곤 혈통을 무너뜨릴 전사들을 돕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 즉시 카롤라는 전투에서 군대의 승리를 위해 자신과 그녀의 자매들의 생명을 기도해. 그녀는 힘없이 쓰러져 죽은 솔라란의 더미에 합류해. 수도에서 공주목의 독이 활성화되고 볼타카무이는 라그나와 군대의 도착을 보고 미소를 지어. 군대가 수도에 내려가면서 아이크는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 조라는 거대한 드래곤 머리들로 침입자를 맞이하고 엘더는 졸에게 왜 비이성을 행했는지 물어봐. 조라는 타라가 울티마티아를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니 자신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대답해. 라그나와 군대는 졸에게 검을 던지고 조라는 그들을 마지막까지 도륙하겠다고 약속해. 그는 볼타카무이에게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볼타카무이는 군대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며 라그나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해. 라그나는 볼타카무이를 만나러 그 자리를 떠나고 네브림은 엘더에게 뭔가 다가오고 있는 이상한 감각을 알리며 크림슨은 그의 달의 소굴을 준비하며 군대가 시간을 조작하지 않았으니 그의 생각에 반대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그는 우주선으로 떠나고 네브림은 즉시 크림슨의 존재를 감지해 네브림은 엘더에게 경고하고 엘더는 목표를 정해 드래곤불로 우주선을 공격해 우주선이 타격을 받고 라그나는 크림슨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왔다는 것을 확신해. 추락한 우주선에서 크림슨은 주변의 드래곤들을 은색 총알로 쏘고 우주선을 전투형 인간으로 변형해 한 드래곤이 엘더를 삼키고 거대한 나무는 땅에서 기어나오는 거대한 붉은 드래곤에게 길을 내줘. 괴물 드래곤으로 변한 장로는 다른 전투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는 누구를 부셔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덧붙여. 한편 라그나는 볼타카무이가 고른 전투 장소에 도착해. 그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고 볼타카무이는 라그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줘. 라그나는 스타리아를 일으켜 세우고 조라가 공주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알리며 그녀의 하급 검으로는 볼타카무이를 이길 수 없다고 해. 아이크와 노이는 조라의 진짜 몸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그는 공주가 자신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해. 조라가 아이크 뒤에 나타나서 그의 공격과 다른 두 병사의 공격을 막아 조라는 병사들에게 그가 마지막 전투에서 느낀 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한 뒤 큰 광선을 발사해. 조라는 거대한 새의 형태로 변신하고 하늘로 날아올라. 그동안 라그나는 스타리아의 혈관 속 독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라그나를 위해 만든 검을 신호하고 라그나는 그녀가 그를 위해 은혜 코메트로 만든 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 스타리아는 전투에서 살아남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하급 검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 그녀는 피를 기침하며 라그나에게 자신의 사급 검으로는 볼타카무이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해. 공주는 앞으로 그를 위해 어울리는 검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라그나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스타리아에게 그녀의 검으로 볼타카무이를 이기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해. 그는 수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의 아우라를 느꼈다고 덧붙이며 그녀가 만든 검을 들고 그녀의 아우라를 더 깊게 느껴. 그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검으로 볼타카무이를 사냥하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 가정부가 라그나의 자리를 대신하고 라그나는 그녀의 죽음 이후 슬퍼하겠지만 만난 것이 기쁘다고 인정해. 라그나는 자켓을 벗고 즉시 더욱 강해지겠다고 선언해. 그는 실버바인으로 몸을 감싸고 볼타카무이와 연결돼 볼타카무이는 반드래곤으로 변신하고 검성장을 활성화해. 그는 라그나에게 지금부터 사용할 강력한 기술을 대비하라고 해. 라그나는 상대에게 완전히 드래곤 형태로 변신하라고 재촉하지만 볼타카무이는 라그나가 한 방에 죽으면 화가 날 거라고 지저대. 볼타카무이가 번개 공격을 보내고 라그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얼려버려. 라그나가 볼타카무이의 강력한 주먹을 날리자 볼타카무이는 공주를 독살하고 라그나를 미치게 한 것이 가치 있었다고 감탄해. 라그나는 볼타카무이가 완전한 드래곤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하며 그를 부술 때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길 원한다고 덧붙여. 독에 물든 눈으로 스타리아는 자신의 검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지켜봐. 요청에 따라 볼타카무이는 회복하고 완전한 드래곤 형태로 변신해.
수도 폐허에서 드래곤들이 인간형과 키메라에게 불을 비처럼 쏟아내 공격을 피하면서 골렘의 목소리가 드래곤들을 조롱하고 인간형이 그들을 파괴해. 인간형과 키메라가 장로 드래곤을 처리하는 동안 볼타카무이가 라그나에게 번개를 쏴. 라그나는 실버바인 방출로 번개를 방역해. 내부르면 화면을 비친 듯이 타이핑하고 라그나는 나자린과 스타리아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검을 던져. 라그나는 번개를 피하고 볼타카무이의 얼굴에 실버바인을 쏟아내. 공중에서 볼타카무이는 라그나를 발로 차고 창으로 그를 처치하려 해. 라그나는 창 공격을 피하고 두 상대는 어느 정도 검싸움을 벌여. 라그나는 볼타카무이를 공중으로 팔꿈치로 쳐내고 볼타카무이는 실수로 인간형과 충돌해. 그 과정에서 인간형은 팔이 하나 떨어지고 라그나는 장로 드래곤이 약해진 인간형을 없애는 걸 막아 힘이 라그나를 장로 드래곤을 물리친 후 밀어내고 인간형은 라그나가 자신의 쇼를 빼앗았다고 불평해. 인간형은 장로 드래곤이 절반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 두 머리가 자라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며 비명을 질러. 두 드래곤이 동시에 불을 내뿜고 수도의 땅이 흔들려. 한편 군대는 조라의 공격을 피하고 있어. 노인이 두 번의 검으로 조라를 기습하고 신이 실질적인 피해를 줘. 얼어붙는 동안 조라는 그냥 인간들에게 압도당하는 이유를 궁금해해. 그는 노인의 힘을 인식하며 노인은 무자비하게 그와 싸워. 조라는 전투의 시작부터 준비해온 독에 대해 기뻐하며 공주가 없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군대에게 알려. 조라는 후가 마법을 추출하는 것을 보고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노인이 조라의 공격을 가로막고 그의 팔을 잘라버려. 군대가 넘어져 있는 상급 드래곤을 처리하러 달려가고 크리스의 의수는 떨어져 공주의 죽음을 의미해. 바닥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조라는 텔에게 그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었는지 묻고 있어. 조라의 심장이 뛰고 그의 몸이 완전한 드래곤 형태로 변신해. 노인은 신을 밀어내고 그의 검을 들어 조라의 공격을 막아. 충격의 여파가 건물들을 파괴하고 노인을 두 동강 내. 그동안 라그나는 볼타카무이의 공격을 계속 막아 라그나를 땅에 굴러다니게 한 후 볼타카무이는 멋진 번개 공격을 준비하고 라그나는 충격에 대비해 한 손으로 번개를 막고 있는 동안 라그나는 실버바인을 주입한 손으로 번개를 가르며 나아가. 라그나는 볼타카무이를 제어하고 그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 우주에서 두 상대는 다시 전투 자세를 취하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 나자리나가 하늘에서 라그나와 볼타카무이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공주는 그녀에게 죽게 해달라고 요구해. 나자리나는 자신과 공주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팔이 없는 어린 소녀의 명백한 재능을 해부했던 일을 기억해. 그녀는 작은 스타리아가 꿈꾸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약속해. 독이 든 공주에게서 멀어지면서 나자리나는 자신의 가정부로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관제실에서 네블룸은 크림슨이 울티마디아의 은신처를 장악하려고 오는 것을 감지해. 크림슨이 네블룸의 장벽을 깨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동안 네블룸은 모든 안정감이 사라지고 그를 막을 방법에 필사적으로 집중해. 네블룸이 방역을 생각하는 찰나 슬라임씨가 갑자기 그를 삼켜버려. 크림슨이 울티마디아의 은신처에 나타나 슬라임씨가 네블룸을 소화하기 전에 네블룸은 울티마디아에게 손을 뻗어. 울티마디아는 돌아서서 크림슨의 총알을 모르게 피하지. 울티마디아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불을 발사하고 크림슨은 재빨리 비켜나. 크림슨은 대체 공간의 설정을 바꿔서 시간의 흐름을 어지럽혀. 울티마디아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 그녀는 볼투카무이가 분노를 싸움의 연료로 사용하라고 말했던 것을 회상하고 분노에 빠지기로 결심해. 그녀는 크림슨에게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눈부신 빛을 방출해. 크림슨은 자신의 심장을 여는 순간과 여러 형태로 판사들을 통과하며 필멸의 대계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장과 재회했던 일을 떠올려. 울티마디아가 드래곤 형태로 변신하자 크림슨은 자신의 또 다른 형태를 드러내고 위선적인 여왕을 죽이겠다고 약속해. 그는 태양빛을 저장하는 장치 3개를 풀어내고 여왕을 겨냥해 발사해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가로막고 크림슨은 울티마디아가 우리 주위에 날리는 무작위의 화염을 피해. 크림슨은 그 총알들이 자신과 같은 시간 조작자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그는 인공태양의 강도를 높이고 울티마디아의 장벽을 파괴해. 울티마디아는 기둥에 쓰러지고 크림슨은 다시 그녀를 겨냥해 발사하려 해. 두려움에 쌓인 울티마디아는 몸 전체에서 연속으로 불을 방출하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 수도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조라는 남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 군대를 파괴해. 조라는 아이크를 공격하려 하지만 후가 그를 막고 밀쳐내. 후는 혈액 같은 물질을 주입하고 다른 드래곤 품종으로 변신해. 후는 공주가 자신의 계획한 쿠데타를 도와주기 위해 순간이동 원을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지시했던 일을 떠올려. 그는 드래곤 팔로 조라를 여러 번 가격한 후 조라가 자신의 뼈를 후의 배에 찔러 넣어. 후는 드래곤 팔로 조라의 피부를 물어보고 그의 마법을 흡수하기 시작해. 후는 더 많은 힘을 얻고 조라의 살에 드래곤 손을 걸고 공중에서 뛰어난 속도로 그를 밀쳐내. 공중에서 조라는 후를 둘로 쳐내고 아이크는 그의 동료가 땅의 넓은 갈라진 틈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 치는 팔과 다리가 잘린 상태로 갈라진 틈에서 깨어나. 그는 패배를 거부하고 더 이상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결심하며 현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 푸르른 불길이 젊은 천재를 감싸고 그가 일어설 때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쳐. 아이크는 땅 갈라진 틈으로 뛰어들어 기절한 풀을 잡고 헤셀라는 은색 총알을 조렉에 쏘아 아이크와 풀을 파괴하는 것에서 주의를 분산시켜. 그녀는 목소리 기술을 쓰고 동시에 발사해. 조라가 돌아서서 독을 품은 메아리를 내지르는데 그 소리에 헤셀라는 기절하고 몇몇 오래된 건물도 무너져. 조라가 더러운 입을 벌려 헤셀라를 잡아먹으려 할 때 신이 푸르른 불길에 휩싸여 조라의 얼굴을 가격해. 공격 후 신은 불꽃을 잃고 공중에서 빠르게 떨어져 조라의 부서진 얼굴에서 보라색 액체가 흘러나오고 한 군인이 그의 목에 은색 화살을 쏘아. 아이크는 푸의 반쪽 몸을 깨우고 푸는 자신이 흡수한 마법의 나머지를 사용해 조라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크리스는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제안하며 아이크에게 푸를 잘 부탁한다고 해. 그는 푸가 회복하고 조라를 무찌르는 데 필요한 20초 동안 조라를 지연시키기로 동의해. 한 팔 없는 군인이 전투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조라가 되어버린 드래곤 괴물에게 돌진해. 크리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내레이션해. 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궁전의 하녀이자 정신 나간 금광 캐는 여자였고 왕의 정부가 되어 그를 낳았어. 세월이 흐르면서 크리스는 가난하고 권력에 굶주린 어머니에게 키워졌고 자신이 진정한 왕족이라고 믿게 되었어. 사실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죽은 후 크리스는 돈을 위해 불법 일을 하는 용병이 되었어.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공허함을 회상하다가 레이스의 두 번째 공주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목적을 찾게 돼. 전장에서 크리스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검을 휘두르고 조라는 매번 그의 공격을 막아. 그의 몸은 지쳐가지만 터지는 혈관 몇 개가 그를 멈추게 하거나 느리게 하지는 않아. 크리스는 하늘로 뛰어올라 조라를 베어내. 아이크는 경찰에게 불법 약물을 배포하다가 붙잡힌 기억을 떠올리고 그가 공주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았어. 그는 푸의 반쪽 몸을 들어 올리고 조라를 향해 드래곤 팔을 겨누어. 보라색 빛에서 여러 개의 가시가 나타나 조라와 그의 주변을 관통해. 조라는 땅에서 그의 인간 형태로 깨어나 패배한 괴물을 올려다봐. 그는 자신의 비밀병기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없애려 한 자신을 비웃어. 불길이 그의 몸을 감싸려 할 때 아이크가 들어와 그의 심장에 검을 꽂고 승리의 눈물을 흘려. 아이크가 풀을 쉬게 한 후 여사제가 현장에 도착해 공주의 죽음을 보고해. 대체 우주에서 크림슨은 울티마디아의 불 공격을 피하려고 미쳐가. 그는 울티마디아가 군주들 중 가장 약하지만 많은 마법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우월한 드래곤을 무차별 공격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해. 크림슨은 근접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신 공격을 선택해. 그는 목소리의 힘을 늘리고 울티마디아를 카롤라와 비교하며 조롱해. 크림슨은 울티마디아에게 특별해지기 위해 괴물로 변했냐고 비웃어 그는 그녀의 신념을 조롱하며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나라를 무너뜨린 그들의 리더를 어린아이가 짜증내듯 비웃어. 크림슨의 말이 울티마디아의 머릿속에 스며들고 울티마디아는 자신이 친절해지고 싶었다고 내레이션해. 그녀는 자신을 구하고 싶었다고 언급해. 몇 년 전 솔로란 교회에서 솔로란 멤버들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고 있었어. 카롤라는 4명의 복제인 형에게 환자를 떠나 더 중요한 군인을 치료하라고 호출해. 여전히 카롤라의 복제인 형이자 솔로란 교회의 일원인 울티마디아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환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카롤라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울티마디아는 대화 중에 그녀의 주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쇠약해진 카투라는 그녀의 복제인 형 중 한 명을 새로운 리더로 임명하고 세상을 떠나. 한 군인이 울티마디아를 쇠약한 카롤라로 착각하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감사해. 울티마디아는 감사하는 군인을 정정하기보다는 그 칭찬을 즐기고 있어. 전장에서 네뷸룸의 장벽이 사라지고 인간형이 잃었던 힘을 회복해. 그는 멋진 바주카를 꺼내들고 드래곤들을 태우는 밝은 초록빛을 쏘아. 엘더가 고통에 외치면서 그는 무의식 속에서 네뷸룸을 봐. 네뷸룸은 울티마디아 이전의 군주처럼 그들의 절대적인 리더로 변하려 했지만 그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인정해. 네뷸룸은 엘더에게 자신의 자리를 맡아 울티마디아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후 눈물을 흘리며 빛 속으로 사라져. 갑자기 네뷸룸의 장벽이 다시 수도를 덮고 인간형은 쓰러진 수도 위에 다시 나타나는 밤하늘을 보고 놀라. 불타는 드래곤에서 한 존재가 나타나 순식간에 키메라와 인간형을 파괴해. 그 존재는 마법의 문을 열고 제어실로 나아가 미스터 슬라임이 네뷸룸에 남은 것을 먹고 있는 광경을 봐. 그 존재는 방의 절반과 그 안에 미스터 슬라임을 불태워. 그 존재는 네뷸룸의 작은 뼈를 보고 잠시 그를 애도해. 대체 공간에서 크림슨이 울티마디아를 끝내기 직전 그 존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공간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 존재는 울티마디아에게 자신이 만든 구멍으로 도망가라고 요청하고 크림슨은 그 존재의 목소리를 보르게스라는 그가 살기 위해 죽었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목소리로 알아차려. 울티마디아가 필사적으로 구멍으로 날아가려 할 때 크림슨이 뒤따라와 그녀는 크림슨을 떼어내기 위해 불 공격을 사용하려 하지만 크림슨은 불길을 뚫고 미사일을 쏘아. 키메라는 그녀의 Y가 끊임없이 그녀를 구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줬던 것을 회상해. 그녀는 자신의 꼬리가 독립된 존재인 동시에 그녀의 주인보다 자신을 더 잘하는 이유가 궁금해 한다. 뱀이 이상한 공간에서 땅에서 나오며 그 형체에게 몸을 바꾸자고 요청한다. 악한 형체를 조종하고 있는 노인은 돌아서서 뱀의 새로운 형태를 알아본다. 그는 그 형태를 펠비고스라고 부르며 왜 아직 죽지 않았냐고 묻는다. 노인은 펠비고스의 가슴에 구멍을 뚫고 제정신이 아닌 펠비고스는 자신의 드래곤 손에서 마법을 준비하며 세계 붕괴의 마법을 소환한다. 대체 공간에서 크림슨과 얼티마디아는 마법의 충격을 느낀다. 공간이 열려버리며 크림슨은 팔다리를 잃게 된다. 펠비고스는 크림슨에게 싸움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노인의 형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키메라가 그녀의 몸을 차지하도록 허락한다. 노인이 불타 죽어가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드래곤으로서 여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와타카무이에게 외친다. 이케는 노인의 목을 베어 죽음의 과정을 서두르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얼티마디아와 맞서 싸운다. 한편 와타카무이와 라그나는 여전히 우주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싸우고 있다. 와타카무이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라그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준비한다. 라그나는 뒤로 점프하며 와타카무이의 목 옆에 검을 내리친다. 그는 검을 상대의 목에 눌러보려 하지만 와타카무이는 그를 밀쳐내며 자신이 속도와 기술 모두에서 우위에 있다고 상기한다. 와타카무이는 라그나가 단지 힘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이유가 궁금해한다. 라그나가 치명적인 공격을 하려고 우주로 뛰어오를 때 와타카무이는 그에게 칼 같은 천재가 되어라라는 끈적한 목소리가 들린다. 와타카무이는 번개 지팡이를 잡고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풀 준비를 한다. 지구에서는 얼티마디아가 무작위 병사를 파괴한 후 여주인이 자신의 머리에 검을 꽂아버리며 미쳐버리고 무작위로 불공격을 발사한다. 이케가 상처 입은 드래곤을 공격하기 위해 검을 들어 올릴 때 와타카무이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쓴다. 이케는 와타카무이의 공격이 언급되자 땅에 쓰러지고 얼티마차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부른다. 와타카무이는 자신을 8번이나 무찌른 발톱을 가진 군주와의 만남을 회상한다. 발톱을 가진 군주는 그녀의 제자를 베어버린 사람의 칼을 시험하러 왔다고 인정한다. 군주는 와타카무이를 살려두기로 결정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의 목을 베어버린다. 와타카무이의 머리는 군주가 베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속임수라고 비난한다. 군주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절대적이라고 바로잡아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날카롭게 할 방법을 찾고 상대에게서 배우며 날카로운 칼이 되라고 멘토링한다. 와타카무이는 그녀 외에는 마땅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도전해도 되는지 묻는다. 군주는 그녀보다 더 높은 사람들과 싸우는 기분이 어떤지 물으며 와타카무이는 짜릿하다고 인정한다. 우주에서 라그나르는 와타카무이가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걸 넋을 잃고 지켜본다. 와타카무이는 라그나르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왼팔로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와타카무이는 번개처럼 날아오는 공격으로 라그나르의 피부를 가르며
라그나르가 검으로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는 오른팔로 공격을 반복하고 라그나르는 간신히 피한다. 와타카무이는 조롱하듯 뺨을 내밀며 라그나르에게 주먹으로 때리라고 한다. 라그나르는 그의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와타카무이는 라그나르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칼날을 찔러 넣는다. 라그나르를 제압하며 와타카무이는 그의 지팡이로 라그나르의 목을 베기 시작하고 라그나르는 그의 지팡이를 목에서 밀어내려 한다. 지구에서는 크림슨이 슬라임 씨에게 헤셀라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와타카무이가 큰 폭음과 함께 땅에 착지하며 라그나르의 머리를 완전히 베어낸다. 볼타카무이는 자신의 검의 위력을 칭찬하며 클라우 모나크와 궁극의 드래곤 킹을 죽이겠다고 다짐한다. 볼타카무이 뒤에서 라그나의 머리가 없는 몸이 방역하며 강력한 은빛 덩굴을 발사한다. 라그나는 볼타카무이를 요리하듯 공격하며 자신의 머리를 목에 올리고 그 자리에서 볼타카무이를 끝내겠다고 다짐한다. 울티마치아는 볼타카무이를 향해 걸어가며 과거를 회상한다. 그녀는 솔라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카룰라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을 떠올린다. 젊은 볼타카무이는 교회의 지붕을 폭파시키고 다른 젊은 카룰라들 위에 착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생존자를 구하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울티마치아가 부상당한 소년을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하자 볼타카무이는 그의 출생 후 어머니가 번개에 맞았고 괴물을 낳을 위험 때문에 그를 지키지 말라고 경고받았다고 말한다. 젊은 볼타카무이는 미쳐버리며 어머니를 탓하고 그녀의 시체에 대한 빚을 느끼게 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한다. 젊은 볼타카무이는 울티마치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울티마티아는 방에서 도망친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울티마치아는 자신이 왜 자신의 전임자들처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울티마치아는 처음으로 거절당한 기분에 분노하며 젊고 공격적인 소년에게 한마디 해주기 위해 돌아서기로 결심한다. 울티마치아가 구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며 부상당한 소년에게 다가가자 볼타카무이가 그녀를 가격한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리고 교회의 손상된 지붕과 젊은 소년의 부상을 회복시킨다. 라그나는 힘을 모아 볼타카무이에게 자신의 반모나크 기술을 맛보라고 도전한다. 볼타카무이는 그 기술을 인식하고 라그나의 자폭과 최후의 수단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라그나에게 자신의 요구에 대한 존경을 더하라고 한다. 울티마치아는 짙은 연기 끝에서 볼타카무이의 이름을 외치고 볼타카무이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한다. 그는 최대한의 힘으로 라그나르에게 돌진하고 라그나르는 볼타카무이의 공격을 빛의 속도로 두 부분으로 방역한다. 클로모나크는 멀리서 긴 빛의 플래시를 보고 그 빛의 공격이 절대 존재를 즉시 죽이는 절대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다. 그녀는 그 빛의 힘이 순식간에 자신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덧붙인다. 볼타카무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서 그는 라그나가 자신을 오비테라테할 만큼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다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울티마치아가 끝장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볼타카무이의 팔이 그의 창을 라그나르 쪽으로 던지고 라그나르의 검이 그것을 막아 조각조각 부서뜨린다. 울티마치아가 볼타카무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시간이 멈춘다. 그녀가 전투 전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면서 울티마치아는 은빛 총알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헤셀라는 울티마치아 뒤에서 그녀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싶어하며 그녀가 쓰러진 병사들과 자신의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고려한다. 헤셀라는 패배의 무릎을 꿇고 반가세를 당기며 울티마치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다. 울티마치아는 젊은 볼타카무이가 그녀를 절벽으로 데려가 그의 치료에 대한 빚을 없애는 소원을 하게 했던 과거로 돌아온다. 볼타카무이는 그녀를 교회에서 해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울티마치아는 현재로 깨어난다. 울티마치아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늘을 찾는 동안 그녀는 볼타카무이에 의해 많은 카룰라 복제자들이 대량 학살당한 뒤 결국 태양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태양왕은 그녀가 볼타카무이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되어준 것에 감사하며 볼타카무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는 울티마치아의 불명예를 폭로하겠다고 약속하고 울티마티아는 그에게 어린 자매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묻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추고 드래곤 킹이 울티마치아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울티마치아는 그 존재에게 그녀와 죽은 자매들 그리고 볼타카무이를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드래곤킹은 울티마티아가 그를 이 세계로 데려올 방법을 찾으면 그녀의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동의한다. 현재 울티마티아는 힘없이 주저앉아 드래곤킹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드래곤킹은 그녀를 무시한다. 그녀는 태양이 떠오르며 자신의 바보 같음을 탓하고 파리 불길에 휘감긴다. 그녀는 땅을 기어가며 생존을 다짐한다. 울티마티아는 볼타카무이가 그녀를 대신해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의 해방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천천히 타오르면서 울티마티아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볼타카무이를 탓한다. 그녀는 볼타카무이의 제판보데념 지팡자가 땅에 들여온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숨긴다. 그녀는 화상이 치유될 때까지 쉬겠다고 약속하며 그 후 시간을 되돌리기로 한다. 한편 크림슨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금고에 잠그고 자신의 옛 몸이 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지 언급한다. 라그나는 메달을 바라보며 미래의 자아와 재회한다. 미래의 자아는 그에게 후회를 느끼냐고 묻고 라그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해져 그들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인다. 그는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크림슨은 그의 슬픔이 드래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지 물어본다. 라그나는 차갑게 크림슨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드래곤 종족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다. 라그나는 크림슨의 연구실에서 깨어나고 한 이상한 남자가 인사한다. 크림슨은 라그나를 회복 중인 공주가 자고 있는 방으로 데려가며 독과 그 영향이 무력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라그나는 공주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크림슨을 버리고 자신의 편에 서달라고 부탁하는 회상에 잠긴다. 검은 머리의 남자는 공주가 영원히 혼수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크림슨에게 한 대 차인다. 라그나는 그녀가 반드시 깨어나서 다시 자신의 검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인식한다. 라그나가 안도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생존자들은 그들 뒤에 서 있는 전사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라그나가 깨어난 후 드래곤 사냥의 여정을 시작하자 신이 라그나를 부르고 그를 따라잡겠다고 약속한다. 라그나는 크림슨, 슬라임씨, 그리고 차에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와 합류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신을 기다리겠다고 동의한다.